지금 저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알프스 산에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싱글 마더에게 제가 보내고 싶은 편지예요. 소중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싱글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싱글맘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만 살 때는 굉장히 편견에 쌓여 있고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본 작은 프레임 안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싱글맘이라고 하면 슬프다, 힘들겠다, 안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궁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싱글맘이면 위축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뭐 옛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살 때인데요, 고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러 그 애들이랑 놀러. 그래서 가기 전에 쇼핑을 갔어요. 과자하고 엄청 많이 사가지고 제가 선물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막 모아서, 그리고 뭐 연필도 사고 노트도 사고 막 그러고, 사실은 고아원은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먹었죠. 슬픈 내 마음을 슬프게 세팅을 하는 거야. 아, 난 지금 고아원에 간다. 내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도와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출발도 하기 전에 솔직히 측은지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고아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애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약간 뭐 노래 동요를 부른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브루노 마스 노래에 막 춤을 추면서 랩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애들인데도. 그리고 얼굴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 그거 너무 행복해. 신나가지고 죽는 거야. 지들끼리 이렇게 춤추고 놀면서도.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나는 사실은 애들이 다 되게 약간 좀 슬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편견이죠.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은 슬플 것이다, 좀 어두울 것이다. 근데 커녕 거기 가서 애들이 저랑 놀아줬어요.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손잡고 막 팡팡팡팡 뛰면서 저랑 놀아줬어요. 그때 사실은 그 작은 이벤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살고 그 편견을 바탕으로 모두를 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 동안 얘네들이 고아원에 사는 애들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제가 사간 과자보다 제 증명사진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증명사진 막 다 하나씩 나눠주고 막. 근데 그때 그 고아원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자 되게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 얘네들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걔네들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봤구나. 뭐 제가 나쁜 마음으로 색안경을 낀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걔네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좀 이렇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주에 갔는데 그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크리스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완전 술고래에 성격 진짜 호탕하고 웃기긴 한데, 호주 사람들이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말끝마다 영어로 뭐 shit, 뭐 fuck, 뭐 맨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런 진짜 호탕한 그런 친구였는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0 안 됐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친구도 싱글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싱글맘이어서 물론 힘든 게 있겠죠. 근데 항상 싱글맘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너무 귀염둥이에 엄마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맨날 그 둘이서 진짜 룰루랄라 막 놀러 다니고, 엄마 남자친구 바뀌면 아, 이번에 남친구 또 바뀌었다고 막 장난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싱글맘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울해야 되고 뭔가 슬퍼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그 서브젝트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되거든요. 정말로 싱글맘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남들이 씌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싱글맘이지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싱글맘은 여러분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제 친구는 그냥 크리스틴이지 싱글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유쾌한지 진짜 걔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 쟤한테 그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아무도 크리스틴을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싱글맘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걔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새로운 만남에 오픈돼 있고 설레하고 기대하고 나 어제 얘를 만났는데 이러면서 맨날 수다 떨고.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싱글맘들이 아직도 본인의 성향, 성격, 직업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자기를 설명하는 1순위로 싱글맘을 설정해놓고 하고 싶은 것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계는 정말 큰데 여기저기서 너무 새로운 일도 많고 경험해볼 것도 많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한국이라는 요따만한 나라에서 정해놓은 잘못된 일반화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작은 감옥 속에 두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가 엄청 크고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싱글맘이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즐기고 스스로가 행복해지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고 그 모든 책임감을 다 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저 스스로도 버겁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도 키우면서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진짜 쉽지는 않을 텐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는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그 결정에 아주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거나 내 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필리핀에서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프레임을 씌워서 봤을 수도 있어요. 얘는 싱글맘이네? 그러면 얘는 내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겠다. 아들을 만나면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회가 주는 그런 이상한 편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싱글맘이라서 2번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싱글맘이라서 2번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소개하는데 싱글맘이라는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이혼녀, 이혼남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사회적으로 쌓여있는 이상한 편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스카이캐슬을 제 남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데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면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이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얘는 이게 아예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완전 지어낸 얘기처럼 우리가 약간 게임 오브 스론 볼 때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가을이 나올 때였어요. 가을이가 식모잖아요. 근데 식모인데 부잣집 남자애랑 이렇게 살라살라 한 거잖아.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웃긴 게 아티가 식모라서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식모라서 둘이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당연하지 이제 일하라고 하여 했는데 미성년자인 이 아들이랑 바람 피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떡할래? 우리가 나중에 애 낳았는데 그러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자기는 엄청 깔깔깔 웃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걔가 야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 어떡할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결혼까지 하면은 평생 놀림거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놀림거리 무슨 소리야? 너 나 아니었으면은 결혼도 못했을 건데 내 덕분에 결혼했다고 그렇게 놀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모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낮은 직급의 사람과의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에 대해서 부모님이 막 돈 던져주면서 야 이거 받고 꺼져 내 아들이랑 헤어져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결혼하는 건 안 되고 막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 공부를 하고 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거죠. 그런 프레임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티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식모라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잠자리를 가져서 난리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저 여자가 이제 식모고 가난한 아이라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건 정말 바보 같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죠. 저 스스로도 아기를 가지지 않고도 가지는 편견이 많고 그 편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해석하고 보는 것도 있어요. 편견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약간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게 이제 편견인데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생기면 좀 뭔가 예측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뭐 들어맞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 편견의 정말 나쁜 점은 섣부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고 그 편견 때문에 그 편견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저는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싱글맘 여러분, 보수적인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학습해온 그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티니 타이니만한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한 발짝만 나가도 여러분들한테 그건 전혀 디스어드밴티지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싱글맘인지 아닌지 1도 신경 안 쓴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카메라를 든 이유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저에 대한 편견도 있거든요. 제가 말도 많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해야 하는 말은 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어릴 때부터 좀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굳이 무례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싸가지 없는 애였지만 한국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니까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어서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저 정도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안 듣던데 제가 한국 살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누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나는 여자고 나는 어리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마법처럼 우리 한국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니까 내가 너무 평범한 거야. 다 나 같은 거. 그래서 저를 저로서 받아주는 사회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졌어요. 한국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고 더 좋은 사회로 더 오픈마인디드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가 될까요? 여기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